여러분, 지난달까지 소비 쿠폰 받으셨던 분들 중에 그냥 조금만 썼다가 끝냈다 하는 분 계시죠? 그런데 혹시 아세요? 그 쿠폰을 잘만 활용했더라면 이번 달 생활비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니어 추가 지원금까지 챙기면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15만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쿠폰 쓰는 건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난번 기회를 놓친 분들은 그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아깝죠? 그 금액이 1년으로 치면 200만 원이 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똑같이 살림하시는데 누구는 이 혜택으로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고 누구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박순자 어르신은 나는 저런 거 복잡해서 안 해 하셨다가 옆집 친구가 쓴 금액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친구는 소비 쿠폰 10만 원에다 시니어 지원금 5만 원, 그리고 지역 상품권 추가 할인까지 받아서 장바구니 가득 채워왔거든요. 계산해보니 17만 원어치를 2만 원 정도 내고 가져온 셈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순자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나는 왜 몰랐을까 하셨는데 그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소비 쿠폰과 시니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 쿠폰은 행정안전부 온누리 앱,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시니어 추가 지원금은 주민센터, 복지포털 또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요. 문제는 여기서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처럼 예산 배정이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은 신청 시점을 하루만 늦춰도 마감이라는 두 글자를 보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팁 하나 드리면 신청 전날 저녁이나 당일 오전 9시 이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금일 소진 현황이나 남은 예산 안내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신청 시작 5분 전에 미리 로그인해 두셔야 해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시니어 복지와 지자체 지원 사업 안내를 전문으로 해왔고 실제로 전국 200여 개 지자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어느 지역이 어떤 혜택을 더 빨리 소진하는지, 어떤 신청 경로가 성공 확률이 높은지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은 현장에서 검증된 실전형 팁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에서 수만 원씩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메모장 준비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소비 쿠폰이 뭐냐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급하는 현금성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10만 원을 준다 이게 아니라 10만 원을 쓰면 다시 10만 원을 채워주는 방식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만난 김영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영자 어르신은 이번 소비 쿠폰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는데 10만 원 충전 시 10% 추가 충전을 받으셨고 여기에 추석맞이 한시적 20% 추가 지급 이벤트가 붙어서 총 13만 원이 카드에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재래시장에서 과일, 생선, 채소를 샀는데 상인분이 또 상품권 쓰면 덤이라고 사과 5알을 더 주셨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실질 체감 할인율이 거의 35%에 달했습니다. 아니, 그거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묻는 분들 많으시죠? 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청 방법이에요. 소비 쿠폰은 크게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지역사랑 상품권 앱, 행정안전부 온누리 앱
또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오프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와 제휴된 은행, 농협, 국민, 신한, 우리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셋째, 현장 발급 부스. 전통시장이나 지자체 행사장에서 임시 설치된 부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이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현장 발급 부스는 대개 오전 10시, 오후 4시 사이 운영되는데 점심시간 직후 오후 12시에 가면 대기줄이 짧아요. 저는 실제로 광주 남구시장 부스에서 10분 만에 발급받는 분도 봤습니다. 반면 오전 10시 땡 하고 가면 오히려 30분에서 40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소비 쿠폰 신청 시 지급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해요. 카드 충전형, 모바일 앱형, 종이 상품권형 중에 본인 생활 패턴에 맞는 걸 고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장이나 소규모 가게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종이 상품권이 유리하고 마트나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신다면 카드 충전형이 편리합니다. 지난번 부산 사상구에서 만난 최봉수 어르신은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늘 종이 상품권만 고집하셨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카드형으로 바꾸시면 대형마트도 할인돼요 라고 설득해서 카드형으로 변경하셨습니다. 결과요, 추석 장보기에 대형마트 할인까지 적용돼서 한 번에 6만 원 넘게 절약하셨죠. 여러분도 생활 패턴을 먼저 떠올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셔야 해요. 나는 어디서 많이 쓰나? 현금처럼 쓰는 게 편한가? 앱이 편한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셔야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단계별로 안내해 줍니다. 꼭 신청하시기 전에 필요 서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그리고 일부 지역은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등본,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챕터에서는 이 소비 쿠폰과 시니어 추가 지원금을 한 번에, 그러니까 두 혜택을 동시에 챙기는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소비 쿠폰만 받아도 좋지만 여기에 시니어 추가 지원금까지 얹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두 혜택을 서로 별개라고 생각해서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은 놓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반쪽짜리 절약이라고 부릅니다. 저번에 전북 익산에서 만난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가 딱 이 케이스였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제 방송을 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난달에 소비 쿠폰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시니어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으셨냐고 물으니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두 혜택은 같은 시기에 같은 흐름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비 쿠폰과 시니어 추가 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주체예요. 소비 쿠폰은 중앙정부 플러스 지자체 협력 사업이고 시니어 추가 지원금은 대부분 지자체 단독 예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신청처, 기간, 지급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소비 쿠폰 신청하러 주민센터나 은행에 갔다면 같은 창구에서 우리 시니어 지원금도 같이 신청해 주시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의외로 한 번에 처리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복지과 공지사항을 소비 쿠폰 신청 직전에 꼭 확인하세요. 시니어 생활지원금, 경로 우대금, 어르신 문화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가능하다면 현장 발급 부스보다는 주민센터, 구청 직원을 통해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부스는 소비 쿠폰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성남시는 소비 쿠폰 발급 시 65세 이상 시민에게는 추가 지원금 5만 원을 같은 카드에 자동 충전해 줍니다. 문제는 이걸 홍보물에 크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 사실을 알려드린 이후 그 다음 날만 800명 넘게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두 혜택을 동시에 받으려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이 필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 인증을 휴대폰으로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시니어분들은 휴대폰 인증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죠. 이럴 땐 은행 창구나 구청 민원실에서 직원이 직접 도와줍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소비 쿠폰은 가족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2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울 강서구의 한 부부는 이 방법으로 소비 쿠폰 20만 원과 시니어 지원금 10만 원, 총 30만 원을 받아서 추석 장바구니를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본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소비 쿠폰 신청은 어디서 할 건지, 시니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건지, 두 가지가 겹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걸 미리 정리해두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받은 소비 쿠폰과 시니어 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쓰면 절약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실전 사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혜택을 다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비 쿠폰 카드에 10만 원, 시니어 추가 지원금으로 또 5만 원이 들어왔다면 총 15만 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아무 데나 쓰면 절약 효과가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어요. 혜택은 쓰는 곳이 반이다. 실제로 전북 군산에서 만난 김영자 어르신은 소비 쿠폰을 받은 뒤 근처 대형마트에서 전부 사용하셨대요. 그런데 마트는 할인율이 거의 없고 정가에 가까운 가격이라 생각보다 절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쓰면 좋으냐? 첫 번째, 지자체 지정 전통시장. 이곳은 소비 쿠폰 사용처로 등록된 경우가 많고 기본 가격 자체가 저렴합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쿠폰 쓰는 분께는 덤을 얹어주기도 하죠. 경남 진주의 중앙시장에서는 소비 쿠폰 쓰면 사과 한 봉지를 더 얹어주는 점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 필수품 매장. 쌀, 식용유, 세제, 휴지 같은 건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미리 넉넉히 장만하는 겁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시니어 지원금까지 합쳐서 한 번에 25kg 쌀 2포대를 산 분이 있었어요. 한동안 쌀 걱정 없네 하시더군요. 세 번째, 병원 약국. 이건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일 때 가능한데 병원 진료비나 약값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치과 치료비 일부를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 순서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비 쿠폰은 대체로 유효기간이 짧아요.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니어 추가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3달 이상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소비 쿠폰부터 먼저 쓰고 남은 기간 동안 시니어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 가족 합산 전략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은 쿠폰과 지원금을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부부는 총 40만 원을 모아서 동네 정육점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대량 구매해 냉동고를 꽉 채웠습니다. 사장님이 이 정도면 반년을 고기 사러 안 오셔도 되겠네 하셨을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사용처를 고를 때는 추가 적립, 할인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일부 전통시장은 소비 쿠폰 결제 시 포인트를 더 주거나 재방문 시 10% 할인권을 줍니다.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은 쿠폰 사용 고객에게 3,000원 상품권을 덤으로 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쿠폰과 지원금을 받았다고 그냥 쓰는 건 반쪽짜리 절약입니다. 어디서, 언제, 무엇에 쓰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혜택들을 신청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와 거부당했을 때 재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혜택 신청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조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제출 서류 하나 잘못해서 탈락. 이게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춘천에서 만난 이성호 어르신이 그랬어요. 은행 창구에서 신청서를 냈는데 담당 직원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 서류가 지난달에 발급된 거라 오늘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한 장 때문에 내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요? 결국 신청이 반려되고 다음 접수 기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서류 발급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히 복지 혜택 신청은 접수일 기준이니까 신청 하루 전이나 당일에 뽑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을 추측으로 판단하지 말 것. 전남 목포의 한 어르신은 나는 소득이 낮으니까 당연히 대상이지 하고 신청했다가 작년에 받은 일회성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했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 전화해서 내가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는 559에 거주하는 559이고 1949년생입니다. 작년에 디다이 지원금 받았는데 이번 시니어 지원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 시 브라우저와 기기 호환 문제. 경기도 수원에서 만난 박명희 어르신은 휴대폰으로 시도하다가 오류가 나서 결국 마감일에 주민센터로 달려갔는데 번호표 200번을 받아서 오후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날 접수를 못했어요. 가능하면 PC에서 진행하거나 모바일이라도 최신 브라우저로 업데이트하세요. 그리고 미리 연습 삼아 들어가서 로그인, 서류 첨부까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거부당했을 때 바로 재신청 방법. 거부 사유가 단순 서류 미비거나 행정 오류라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대신 차분하게 정리된 사유서를 내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린 분 중 한 번은 이렇게 썼어요. 5호 지원금 신청권과 관련하여 발급 서류의 유효기간 초과로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서류를 당일 발급분으로 재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마감 하루 전은 피하세요. 서울 은평구 주민센터 한 직원 말로는 마감 전날과 당일은 접수량이 폭주해 시스템이 느려지고 번호표를 받아도 접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유 있게 접수 시작일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청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준비는 꼼꼼하게.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받아낸 혜택이 내 계좌나 카드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잘못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신청 다 해놓고 며칠 뒤 통장 확인했는데 기대했던 지원금이 안 보이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경북 경주 사는 김용수 어르신이 딱 그랬습니다. 소비 쿠폰과 시니어 추가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쿠폰은 바로 문자로 왔지만 현금 지원금은 일주일이 지나도 조용했던 거예요. 통장을 열어보면서 이거 나만 안 들어온 건가? 하고 불안해 하시더군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신청하면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별로 지급이 다릅니다. 서울 중로구는 매주 금요일 일괄 지급, 부산 해운대구는 신청 후 5일 이내 지급, 전북 전주는 매월 15일 지급처럼요. 지급일은 주민센터 안내문이나 시 군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만 들여다보기보다 내 지역 지급 일정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두 번째, 지급 계좌 정보 확인입니다.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잘못 쓰면 자동으로 반려되거나 타인의 계좌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충남 서산의 한 어르신이 계좌 끝자리 7을 1로 잘못 적어서 지원금이 동명이인 계좌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은행과 지자체가 협조해서 2주 만에 돌려받았지만 괜히 마음고생만 했죠. 신청서 제출 전 계좌번호는 큰 소리로 읽어가며 2번, 3번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문자 카톡 안내 확인. 지급 전후로 어떠어떠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스팸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스팸 메시지도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 지자체 알림톡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서 알림톡 차단을 해두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급 금액 오류 대응. 예를 들어 1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5만 원만 들어왔다면 바로 시군구청 복지과에 전화하세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떠어떠 지원금 지급 금액이 안내와 다르게 입금되었습니다. 제 성함은 어떠어떠이고 주민번호 앞자리는 어떠어떠어떠함. 신청일은 5월 5일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바로 전산을 열어보고 원인을 알려줄 겁니다. 대부분은 중복 지원 금액 차감이나 신청 항목 누락이 원인인데 수정 지급까지는 보통 3에서 5일이 걸립니다. 다섯 번째, 지급 완료 확인서 보관입니다. 일부 지역은 지원금 지급 후 지급 확인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받아서 보관해두면 추후 소득 증빙이나 재신청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확인서 덕분에 이미 받은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탈락할 뻔했던 재신청에서 구제받았습니다. 6번째, 현금이 아닌 포인트 상품권 지급 시 사용처 확인. 예를 들어 경기 지역 화폐로 지급됐다면 내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돼야 하고 사용처가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 사랑 상품권은 서울 내 제휴 가맹점만, 전북 사랑 상품권은 해당 시 군 내에서만 쓸 수 있죠. 이걸 모르고 다른 지역에서 결제하려다 결제 거부당하면 참 민망합니다. 여러분, 신청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원금이 정확히 온전히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받은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다른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통장에 딱 들어오면 기분이 참 묘하죠. 마치 갑자기 생긴 보너스 월급 같아서 한 번에 다 써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략적으로만 움직여도 그 10만 원이 20만 원, 아니 30만 원의 가치로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미숙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이번에 받은 소비 쿠폰 10만 원을 마트에서 바로 쓰는 대신 지자체 제휴 할인 이벤트를 먼저 확인했어요. 마침 강북사랑 상품권 사용처에서 전통시장 결제 시 10% 즉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10만 원어치를 사도 9만 원만 결제되고 남은 1만 원은 다시 다른 데 쓸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실제로는 11만 원 이상의 가치를 누린 셈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적립형 결제를 병행하는 겁니다. 부산 동래구 박철수 어르신은 소비 쿠폰을 지역 화폐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했는데 여기에 본인 신용카드에 추가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겹쳐 썼어요. 예를 들어 지역 화폐로 5만 원 결제, 갈제 금액 5% 캐시백 2,500원, 신용카드 포인트 1% 적립 500원, 총 3,000원 이덕. 이걸 몇 번 반복하니 한 달 만에 포인트만 10,000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다른 지원금과의 맞물림 전략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과 시니어 추가 지원금을 받았다면 바로 확인해야 할 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제 같은 별도 복지 제도입니다. 이건 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정자 어르신은 소비 쿠폰 10만 원 플러스 시니어 지원금 10만 원을 받은 후 문화누리카드 1인 11만 원을 추가 신청해 총 31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챙기면 체감 효과가 확 커집니다. 또 하나,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비 쿠폰은 보통 3개월, 일부 지역 화폐는 6개월 안에 써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쓰는 건 아깝죠. 필요한 생활비, 쌀, 식용유, 세제 등부터 먼저 채워 넣고 나머지를 기한 임박 직전에 세일 품목에 몰아쓰면 효율이 높습니다. 대구 수성구 한 어르신은 마트 50% 할인 행사 마지막날 쿠폰 잔액을 한 번에 써서 10만 원으로 20만 원어치 장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합산 전략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개인별 지급이라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이성자 김동현 부부는 각자 받은 소비 쿠폰을 한 장의 지역 화폐 카드에 합산 충전한 뒤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원래 현금 120만 원짜리였는데 쿠폰 합산 20만 원 플러스 카드사 행사 10% 할인 플러스 제조사 캐시백 5만 원까지 받아 최종 결제 금액은 83만 원이었죠. 그야말로 혜택 위에 혜택을 얹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원금은 받는 것보다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쓰면 10만 원이지만 잘 쓰면 2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당장 본인 지역 할인 행사와 추가 지원금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전략을 적용해서 혜택을 몇 배로 불려서 누리시길 바랍니다.